사막에 사는 사람들, 그들이 새로운 곳을 찾아서 떠나게 되면서 시작이 되고요. 그들에게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. 참지 못하고 뒤돌아보게 된 사람과 그리고 남겨진 사람의 이야기거든요. 후회를 하기도 하고 힘든 시간을 겪기도 하지만 또 그 과정에서 사랑도 배우고 이별도 배우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. 14년 정도에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갔었어요. 학교가 있었어요. 작은 마을 학교 같은. 거기서 뭐 알파벳이나 미술이나 음악 같은 거를 가르쳐주면서 그 동네에 지냈었는데, 그래서 케샤, 레로 케샤가 아프리카 잠비아의 무탄다 마을에서 쓰는 언어이고, 언어에서 정말 어제, 오늘, 내일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고요. 처음엔 제가 그 말을 잘 모르니까 케샤 하는데 분명히 어제라고 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내일 얘기였고, 막 찾아보다 보니까 어제랑 내일이 같은 말이더라고요. 케샤. 그게 저한테 굉장히 많은 생각할 거리를 줬었던 것 같아요.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, 그리고 그 걸음을 쫓아가지 못하고 멈추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렸던 것 같고, 방향성과 머무르는 것, 멈추는 것,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소재 자체가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어요. 그 처음에 작품 구상하고 있을 때 사실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그 부시맨들의 전설 이야기가 있다. 근데 이게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. 이런 뭔가 신비로운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런 뭔가 전설을 건드린다고? 그래서 거의 그 컨셉 자체만 듣고 재밌겠다고 생각해서 해보고 싶다. 제가 처음에 사실 케샤레로 케샤 못할 뻔 했었다가 근데 다시 다 꾸려주고 나서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. 근데 이거는 제가 할 수밖에 없었다. 왜냐면 다른 케샤에 윤세인 언니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박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. 그래서 전 이게 너무 재밌었는데 케샤레로 케샤가 세인 기용 세인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. 아 그래요? 어떻게 이렇게 캐스팅했지? 왜냐면 제가 이제 이전에 한번 같이 작품을 해봤잖아요. 예은 연출이랑. 근데 이제 그때의 그 예은 연출의 그 연출 감각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너무 수군가도 너무 재밌게 했었고, 그 연락이 왔을 때 그냥 당연하게 오케이, 무조건 나 무조건 하지 할래, 언젠데 할래 그냥 할래, 일단 할래, 오케이 알았어. 그러고서는 너무 좋았죠. 그러고 대본 처음에 받아봤을 때도 너무 재밌겠다, 되게 감각 있게 작품이 잘 만들면 잘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OLGP로 이제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예은이가 전화를 해가지고 연출을 먼저 전화해가지고 이런 작업을 내가 뭔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같이 할래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작업이 있는데 요거 어때? 어떤 거 같아? 이러면서 나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너무 좋다, 재밌는 것 같다.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좀 약간 흥미가 갔던 것 같아. 그거 있었잖아. 맞아. 내가 그때 다들 공유하고 있었는데 나만 이거 계획서라고 해야 돼. 하여튼 전체적인 어떤 시나리오 막 이런 것도 나한테 안 준 거야.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받은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다 이미 받았다고 그러고. 근데 그 전에 그거를 받기 전에 그런 얘기를 오빠 여기 뭐 부시맨 뭐 이런 관련된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좋다, 재밌다. 뭐 한 그 정도? 근데 이제 이게 정말로 이렇게까지 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나는. 기용 오빠 이 얘기했어요? 네,
기용 오빠 힘들어했어요 처음에. 왜냐면 기용 오빠는 이게 만드는 게 자기가 손재주가 없는데 이걸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자기가 뭘 해도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기용 오빠는 아 이거 그레이스 언제 오지? 그레이스 자꾸 그레이스를 찾는 거예요. 기용 오빠는. 그래서 기용 오빠 처음에 그 만들고 하는 그 작업 자체를 약간 힘들어했어요. 기용 오빠가. 근데 저도 처음에 수군가 할 때 예은이가 그 기계를 갖고 온 적이 있어요. OHP 기계를 쓰겠다고 갖고 왔었어요. 그거를 그러니까 OHP 기계를 쓰는 게 예은이의 염원이었던 거예요. 수군가 때부터 그걸 갖고 왔었어요. 근데 뭔가 큰 그림도 없고 이러니까는 그때는 제가 힘들었거든요. 왜냐면은 내가 이걸 왜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이거를 이걸 왜 해? 내가 이걸 왜 대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지? 이랬거든요. 사실은 진짜로. 근데 이제 이 스타일을 알고 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작품을 이제 제가 관객으로서 봤을 때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. 예은이가 원하던 게 저런 거였구나. 근데 그거를 우리가 수군가 때 못 해줬구나.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 결과물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.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저런 스타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필이 뭔지 아니까 그래서 캐럿캣 때는 진짜 막 잘라보고 그때는 이제 뭔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지식이 들어왔다고 진짜 별의별 걸 다 해보는 거예요. 너무 재밌는 거예요. 하는 사람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. 하는 사람도 너무 재밌고 보는 사람도 너무 재밌다고 해주시니까 갑자기 거기서 맞네. 이 연출 맞네. 이 디렉션이 맞는 거였는데 나는 확신이 이제 딱 들어오면서 말을 잘 들어야 되는구나. 그래서 나는 그때도 연습할 때도 나는 그냥 항상 글자 써가지고 그냥 그거 오리고 야 내가 오리는 거 잘하니까 내가 오리는 거 할게 이러면서 막 그냥 그게 좀 힘들었다? 그거 말고는 딱히 그렇게 힘들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아. 그냥 되게 재밌게 했어. 그거 말고 나 진짜 거치 힘들었어. 그 막 신발 만들고 이럴 때 야 신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? 이거 껴야 되는데 막 기린 막 그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그냥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그랬어. 그냥 그게 진짜 힘들었어. 그게. 왜냐면 각자가 본인들이 여기서 원래 하기로 했던 예를 들면 배우들은 배우를 하기로 했는데 뭐 이걸 만들고 있다든지 뭐 기획하기로 했던 친구가 뭐 연주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고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인데 어떤 연출이 이렇게 그려주는 어떤 거기에서 이렇게 같이 그림을 그려 나가는 느낌 보다는 훨씬 성취감이 크고 스태프들이 보통 잘 보이는 공연들을 원하지 않거든요.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여기는 보면 보이잖아요. 이게 여기서 조명 디자이너는 뭐 이렇게 되게 뭘 과하게 했고 뭐 기획에선 뭘 신경을 썼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결과적으로는 각자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좀 단에서 못했던 것도 좀 해보고 그런 성취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배우들도 좀 다른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 공연을 계속 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일 큰 것 같아요. 사실 일반적인 공연에서는 결국에는 공연을 보고 나면은 연출이 좋았다, 배우 연기 너무 좋았다, 그리고 그걸 다 합쳐서 작품이 너무 좋았다까지인데 트렁크의 작업들은 보면은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가 보이는 작품인 것 같아서 퀸비 연출에 어떻게 보면 이 가지고 가는 방향성하고도 좀 맞는 것 같고 그걸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리고 딱 봐도 너무 지금 너무 아름답잖아요. 그런 장면들이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답고 거기에 깔리는 음악도 너무 좋고 그걸 되게 그냥 조화롭게 계속 만들어서 그런 게 보이는 거 아닐까요? 아무래도 사막이고 아프리카가 배경이고 하다 보니까 음악적으로는 좀 원시성을 가져가 보자 라는 발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묘하게 하나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이제 가자 해가지고 근데 나 지금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. 그래서 우리 힙합으로 가보자. 연출님이 좀 변덕이 있으셔서
갑자기 힙합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힙합? 처음에 얘기했던 거 다 어디로 간 거지? 그래서 힙합으로 갔는데 이거 좋은데 해서 이렇게 가긴 했는데 제가 연출님이랑 많이 싸우지만 그래 그냥 이제 하던 대로 가면은 그래도 연출의 큰 그림 안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겠지 하고 따라가는 편인데 그럴 거면 처음에 워크숍을 우리가 왜 했지? 약간 이런 생각은 좀 지울 수가 없긴 하죠. 상대방들은 저랑 싸웠다고 생각을 안 할 텐데 저는 마음속에서 많이 싸웠거든요. 진짜 이러면서 혼자 속으로 되게 많이 싸웠는데 그런 경우가 많진 않은데 어쨌든 늘 결과는 잘 나오는 편이라서 이게 생각보다 결과가 잘 나온다고 말하는 경우가 제 입장으로서 굉장히 드문 편인데 되게 결과는 늘 만족하는 작품으로 나오긴 해요. 근데 마음속으로는 되게 힘들지만 그래도 다음에도 한다면은 이제 또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. 음악을 좀만 줄이자. 하지만 또 음악을 또 많이 하겠죠? 늘 약간 좀 반복되는 기분으로 약간 좀 공연을 할 것 같습니다. 트렁크만의 매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약간 그런 거를 명확하게 말로 설명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트렁크만의 매력이 있고 다른 프로덕션에서 조금 작업을 할 때는 뭐 다른 포지션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냥 제 일만 잘 마무리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 이 프로덕션에서는 개인의 견해들이 막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. 그래서 뭐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가 없으니까 누구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하면서 서로 치밀하게 싸워가면서 그러면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듯한 느낌. 그래서 되게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. 내 거 같으면서도 내 거 아닌 듯한 느낌도 들고. 그러니까 어쨌든 즐겁다 보니까 싸워서 즐거워지려고 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융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. 저희 일하면서 어쨌든 뭐 선생님들도 있고 선배님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수직의 문화가 조금 남아 있는데 그런 거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고 있는 게 트렁크 시어터거든요. 저희는 단톡방이 하나밖에 없거든요. 보통은 스텝방 따로 뭐 배우방 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는 스텝 배우가 다 한 방에 들어있어요. 그래서 서로 이제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보다가 이거 우리 주제랑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뭐 다큐멘터리든 음악이든 이런 거 그냥 막 올리고. 근데 그러면서 약간 좀 시너지 효과가 사실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사실 우산이 그렇게 좋게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. 왜냐하면 그 우산을 천장에 비춘다고 했는데 일단 천장에 그리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조명기도 달려있고 라인도 막 지나가고 그래서 너무 지저분할 것 같아서 좀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계속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결국엔 그런 장면이 완성이 됐죠. 그게 트렁크의 매력인 것 같아요. 누군가가 계속 밀어붙여주고 잘한다 해주고 아니야 해주고 갈등이 생기는 순간들도 있지만 사실 연극 만드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순간 그것을 떠올리면 많은 것들이 편해지거든요. 우리 마음만은 다치지 말자. 그래서 성향을 파악하는 것부터 그리고 언어를 맞춰 나가는 것 모두 다 굉장히 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야 되는 일이기는 한데 최대한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래도 연출이라는 자리나 역할이 많은 걸 결정을 해야 되고 때로는 좀 힘든 일을 담당해야 되는 순간도 있어가지고 제가 스스로 좀 해소하지 못해지는 것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. 내가 불안함에 징징대는 거였구나 라고 파악한 순간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계속 징징댈 거긴 한데 그럴 때마다 믿음을 갖게 해주는 동료들이 있고 혼자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못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. 연극이라는 것은 일단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 가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 안에 사람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게 그냥 저한테는 완벽한 환경인 것 같아요. 그냥 저의 부족함들을 채워줄 수 있는.